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 소비 지출, 즉 PC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GDP 같은 경우는 약간 후퇴한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뭐 지표상에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진 않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향후에 있을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PC 지표, 여기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잘 안 움직이니까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또 얘기가 나왔냐면 배당이 부실하면 상장 폐지도 한번 검토하겠다. 자, 즉 배당을 많이 안 준다, 즉 주주 환원 정책을 크게 사용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그냥 초강수를 둔 듯한 느낌인데요. 자, 이번 거는 좀 먹혔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HBM 경쟁이 심화되면서 삼성전자가 초격차 승부수를 띄웠죠. 물론 마이크론도 뭐 우리도 이제 나서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최강자의 위치에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삼전의 이런 승부수가 과연 잘 먹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HBM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고요. 삼성전자에게는 당연히 강점이 많이 나올 거 생각됩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9일, 네, 목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오늘이 또 지나면은 이제 연휴 조금 보내시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꽃피는 춘삼월이 오게 됩니다. 계좌에도 꽃이 필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월 초반에는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들어서게 되면 이제 CPI 지표 또 새롭게 발표되기도 하고요. 또 이번 달에는 이제 3월달에 되면 이제 FOMC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큰 만기일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고 치더라도요. 3월달 중반 정도까지는 변수가 계속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자, 미국 증시는 관망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6% 하락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5% 네, 하락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따지고 든다면은 마이너스로 출발했었던 부분들을 다 끌어올려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부담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한 거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조금 더 내렸죠? 네, 시가보다 조금 더 내려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변동폭 자체가 0.5% 뭐 0.06 뭐 이런 정도는요, 그냥 늘상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계속 관망하고 있는 이유는 지표 때문이겠죠. PCE 가격지수, 즉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이제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나올 것이다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판단되고 있고요. 발표된 것은 GDP, 네, GDP가 발표가 됐었죠. 이 GDP 같은 경우는 속보치 지난달 나왔었던 속보치 3.3%보다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2%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하향 조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수치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률 확정치, 이제 작년 3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이제 4.9%였는데, 이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나라의 특징을 본다라면, 물론 이제 특수한 지금 현재 환경도 있겠습니다만, 3%대의 성장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높은 성장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약간의 실망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PC 가격 지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그 상승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된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었는데 이 PCE 지표까지도 높게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통화 정책은 훨씬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 지표가 전달보다 0.3% 올랐을 것이다. 지난달은 0.2%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세를 또 보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한 것이다. 아직 더 우려감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이 PCE 지표가 오히려 좀 0.2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0.1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시장은 또 급반등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가격 지표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 가격 지표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크게 올릴 수 있고요.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럼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기술주가 있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낙폭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요. 그 전에 실적 급등 때문에 급하게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보여지고요.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관망세 보이고 조금 약화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상 최고가가 67,000달러였던가요?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그거 넘어가는 모습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과열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엄청나게 또 몰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니까 이 포모 현상 아시죠? 나만 놓고 가냐 그런 전략들이 다시 접근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오르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4월달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두고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ETF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러다가 진짜 1억 찍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1억을 찍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미칠 것 같은데 야,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8천만원 1억 이야 이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상황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쪽에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이제 그 테슬라,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또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한 것이 전기차 기업들에게 호재가 되었다. 아무래도 이제 경쟁 상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괜찮은 소식이죠. 애플카가 나온다라면 단 한 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쟁에서 이제 조금 뺏기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선점을 하고 있던 기업들은 경쟁 상대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뺏기는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의 규모가 그만큼 더 커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들 계속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 상대가 나타나게 되면 단 하나라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되는데 나 못해 먹겠어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호재가 좀 되겠죠. 애플은 근데 이것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뭐 10년이나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긴 한데 쉽지가 않죠. 또 자율주행이라는 이 부분 완전 자율주행 그 자동차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애플카 이 부분이 그 전기차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을 갖다 붙이려니까 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딱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시장도 조금 냉각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여기다 돈을 쏟아붓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역량을 오히려 지금 더 유망한 쪽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전기차는 다시 진출해도 되잖아요. 어느 정도 기술력이 다 확보된 다음에 들어가도 되는 거라서 지금 급하지 않아. 근데 애플은 지금 보면은 AI 쪽에
아직은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라는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프로젝트 일제히 전면 백지화 시키고 AI에 집중하자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래 애플은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로 집중이 되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애플의 주가가 요즘에 계속 위협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한다고 해서 올라갔지, 또 엔비디아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애플이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 있는 상태인데, 야, 우리도 AI 가자, 이렇게 갔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네, 머스크는 네, 아주 열렬한 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쟁자 잘가, 나 기분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네, 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오늘 반등세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 종목군들도 뭐 배터리라든지 소재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지금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배당락이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4% 올라갔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배당락이었던 현대차가 3.9% 올랐죠.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요, 아래로 떨어진 것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7% 이상 네, 주가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뭐 EUP 같은 경우도 한 6% 빠졌다가 네, 3%대로 마감됐으니까 이거는 뭐 한 거의 8, 9% 정도 올라왔다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배당락을 씹어 먹을 정도죠. 무시할 정도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 PBR로 있었던 종목들,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올라갔었고요. 이렇게 저 PBR로 구분되어 있던 종목군들 대다수가 다 올라갔죠. 그래서 지주회사들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들만 조금 뒤처진 모습이긴 했는데, 은행주들도 네, 배당락 지나간 애들은 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KB금융만 조금 네,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가 26일날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 맹탕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막 반발이 너무 심했죠.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금융당국 수장, 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주주하는 측면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시키겠다, 즉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이에 미달하는 경우는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일단 거래소와 협의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야, 배당을 이 정도 기준까지 맞춰놓지 않으면 니들 퇴장시켜버릴 거야, 퇴출시킬 거야, 니들 상장 폐지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26일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뭐 배당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회사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익을 벌어들이는 그 수준의 뭐 한 20% 정도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배당해라. 유보금이 뭐 1만 프로 이상 되는 기업들은 네, 이익금의 50%는 무조건 배당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 뭐 투자금 빼고 이런 거 다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라 라는 식의 어떤 강제적 기준을 만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특히 배당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이거는 26일날 했으면 아마 주가가 더 많이 움직여줬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어쨌든 지금 당장 기준을 정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네.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장사의 주주 환원을 시키는 네, 그런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 근데 그런 말 없었잖아요. 기업들 너희들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이제 말을 좀 바꾼 거예요. 이렇게 말을 금방 바꿀 거면 굳이 욕을 먹고 왜 바꿔야 되나 이거지. 또 열받네. 네, 굳이 욕을 먹고 네, 나 오늘 욕을 안 먹었으니까 욕을 좀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다. 아니, 그 뻔하게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 맘대로 해. 일단은 우리가 한번 보고 표창장 줄게. 이딴 식으로 했다가 욕 먹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이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자.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강제성을 띠겠다. 강력한 페널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참
답답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요, 하고도 욕먹는 일이 또 생기죠. 이제 와서,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상장 폐지 얘기 나오니까 또 움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배당 안 주면 상장 폐지 된다고? 그럼 대용주 상장 폐지 되면 주주들 다 엿먹는 거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실지 모르지만, 이게 뭐 자본 잠식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상장 폐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공개 매수, 자진 상폐 같은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주당 가치, 요거를 그대로, 네, 회사가 다 사들여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이거 다 갖고 짐 싸갖고 가. 주주들한테 다 돈 내놓고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회사의 청산 절차가 되는 거죠. 청산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PBR이 낮은 기업인데도 배당을 안 준다라고 한다면, 네, 요 부분이 청산이 됐을 때,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으로 다 돌려받게 되니까, 모르죠.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손해보고 파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냥 휴지 조각이 돼서 없어진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상장 폐지를 시키게 되면은 회사한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회사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이유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위해서잖아요. 채권도 발행하게 되고, 유상증자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금 조달에, 네, 문이 막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상당히 페널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을 만약에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게 된다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배당금을 더 확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갈 것이다. 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밸류업의 대장주를 현대차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자동차인데 네, 밸류업 대장이라고 불리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따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가 조치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될 수 있다.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네, HBM 경쟁이 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또 호재성 재료가 있었잖아요. 마이크론이 이제 먼저 치고 나와서 악재가 될 것 같다 생각돼서 분위기가 좀 난격됐었는데 어제 삼성전자 움직임 나오면서 네, 이 HBM에 대한 관심도가 또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HBM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제일 먼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네, 송투사 방송에서 제일 먼저 들으셨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HBM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AI가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죠.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크론이 우리가 HBM 이것을 이제 엔비디아에게 납품할 것이다. 우리도 양산 준비 끝났다. HBM3E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양산 준비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HBM의 구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K 하이닉스가 가장 최선두 주자에 올라 있습니다. 가장 최선두 주자이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를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엔비디아를 잡고 있는 상태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량이 그냥 품절될 정도로 아주 그냥 네, 실적의 증가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존 시점에서는 최강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HBM이 최강자, 그래서 가장 수혜주 하이닉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무엇이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뒤쳐져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HBM3E를 12단 제품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고객사에 제공했고, 너희들이 오케이 하면 이것을 상반기 중에 양산시켜 줄게.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HBM3E 12단, 바로 이 36기가짜리 이 신제품, 삼성전자가 내세운 이 신제품이 뭐냐면 지금 차세대, 즉 엔비디아에서 지금 쓰는 게 H100이라는 네, 그런 칩인데, 이제 이 다음번에 나올 게 H200이라는 네, 텐셔코어라는 그 칩입니다. 근데 이 칩에 들어가는 게 26기가. 그러니까 HBM3E 8H라는 제품 쓴다네요. 8H.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차세대 칩에 사용되는 이 HBM 칩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샘플로 제공한 칩이 훨씬 더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양산해주겠다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격만 잘 맞는다면 Y낫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괜찮은데?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또다시 하나 문제 생긴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캐파 능력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캐파 공장이 커지지 못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무려 2.5배요. 2.5배.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어줄게.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다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성능조차도 네, 지금 현존하는 것보다 당연히 뛰어넘고요. 앞으로 신제품 나오는 거에다 갖다 박을 그 HBM보다도 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AI 학습 능력이 이 기존의 것보다 36% 정도 개선된다고 하죠. 성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50% 정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부분만 먹히게 되면 이걸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것만 먹히게 되면은 그냥 왕좌를 바로 잡아먹는 겁니다. 왜냐면 무궁무진한 뭐 다른 회사들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엄청난 캐파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생산력에서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딸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더 좋은 성능의 칩으로 삼성전자가 제공해 주겠다 이런 거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네, 여기 뭐 캐파가 가장 딸리죠. 네, 가장 딸리는 부분이고 그래 니들 마음껏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지만 네, 캐파가 가장 딸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수율 즉 양산품의 비율이 과연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좋을 것인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물론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설계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말 뭐 강한 업체죠. 네, 그런 업체이긴 한데 시장 점유율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긴 하고요. 사실 살짝 걱정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를 직접적으로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용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가 걱정스러울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의 이런 부분 때문에 네, 하이닉스도 근데 초격차가 다시 따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전해지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제 8만원대, 9만원대 이제 쭉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4분기 HBM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4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50%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HBM의 어떤 인기를 네,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의 시장 선점 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하이닉스가 잡고 들어갈 것이고, 이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잡고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신규로 진입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봐야 되죠. 자, 지금 보면은 그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40% 정도 왔다 갔다 하죠. 네, 40%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5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것이 공급 물량이 지금 딸린다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네, 확 해소해줘 버리면 삼성전자 주가가 더 크게 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AI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그 수요와 공급 같은 부분에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1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즉 공급이 그만큼 딸리는 13% 정도 딸리는 거고요. 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로 공급이 더 많이 딸린답니다. 즉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맞춰지려면 균형이 맞춰지려면 전 기업들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요. 열심히 물건 만들어내야지만이 2027년도 정도나 돼야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AI 랠리가 네, 2024년, 2025년 넘어서 2026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고 균형이 맞추는 시점이 2027년까지 갈 수 있다. 이게 근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기 좀 어렵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거기까지 가긴 좀 어렵고 어쨌든 올해와 내년까지는 일단은 네, 공급 부족 현상에 계속 시달려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 같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게 몰고 가셔야 됩니다. 뭐 삼성전자 왜 급등 안 해요? 삼성전자 원래 급등하는 기업 아닙니다. 아시죠? 네,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면서 네, 즐기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마다 사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가 많이 올라가고 나서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 느긋하게 투자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관망세가 지속되는 뉴욕 증시, 뭐 일단 가격 지표가 나와 봐야지 알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요거 지속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특별하게 악재가 나온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고,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연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 내일 마감 시장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배당이 보시라면, 네, 상장 폐지시키겠다라는 밸류어 프로그램의 초강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네, 욕먹지 말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지금에도 나왔으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한 정보권들도 일제히 추가 상승을 더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특히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있죠. 유보율 많거나 실적 좋은 기업들, 또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은 다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HBM 경쟁 때문에 3전에 승부수가 나타났다. 이제 초격차 전략을 또 띄웠다. 3전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2024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1등 효과는 계속 지속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아주 그냥, 네, 모든 것을 다 박살내는 새로운 판도가 짜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근데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이 HBM 관련해서는요, 네, 2024년 올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25년, 26년도까지도 공급 부족 현상 계속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이지만 그 역시 원칙을 잘 지켜서 투자하면 위험하지 않다. 공부하고 인내와 긍정으로 무장하시기 바란다. 네,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원칙, 네, 기준 잘 정해놓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주식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부자 될 확률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